10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 육성. 이 장에서는 교실에서 협력 환경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협동심과 상호 존중심을 키우는 그룹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법,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건설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귀중한 기술이며 학생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생활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생활에서 협업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룹 문제 해결 활동 개발. 그룹 문제 해결 활동은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협력하고 탐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공적인 그룹 문제 해결 활동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브레인스토밍, 역할극, 토론 등의 전략을 활용하고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성공적인 그룹 문제 해결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팁을 제공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룹 문제 해결 활동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식별함으로써 그룹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찾는 데 노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절충안 협상, 문제 해결 토론 참여 등 간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그룹 구성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활동의 이 부분에서는 대화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아이디어가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아이디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그룹이 잠재적인 해결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 협동심과 협동심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룹이 잠재적인 솔루션을 식별한 후 다음 단계는 해당 솔루션의 실제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획의 세부 사항을 작성하고 가능한 결과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솔루션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솔루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은 공동 노력으로서 문제 해결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공을 강조하고 그룹의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룹의 노력을 축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문제 해결 활동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팁을 따르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협동심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성공적인 그룹 문제 해결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자의 도움으로 교실을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 환경 조성.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환경의 성인과 관리자부터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더 높은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본 규칙을 확립하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학생과 성인 간의 대화와 열린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대화가 장려되어야 하며 학교 문화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견해가 정중하게 표현되고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은 존중하는 대화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고 대신 상대방이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확한 질문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건설적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존중을 강화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구하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동료의 고통의 징후를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필요할 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협 갈등 해결을 위한 필수 기술. 타협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타협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장기적인 긴장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그룹 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타협을 위해서는
타협과 항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복이란 한쪽이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쪽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타협은 양측이 각 입장의 요소를 통합하는 솔루션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만남이자 협상하고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는 의지입니다. 타협을 위해 노력할 때는 양측의 필요와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양측의 요소를 통합하는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타협의 가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적극적인 경청, 건설적인 불일치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모델로 삼고 학생과 성인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합니다. 타협이 항상 양측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많은 긴장감을 야기한다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도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양측이 기꺼이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타협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고집을 부리거나 한쪽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타협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갈등 해결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학교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설명된 전략의 도움으로 학교는 이해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협력 환경 조성. 협력은 학교 폭력을 줄이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장려하고 교사와 학생, 동료 및 관리자 간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협력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은 두 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소속감과 지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 조성.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어른들의 긍정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통해 교사와 행정관은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활동, 프로젝트 공동작업, 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력 행동을 모델링하는 것은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협력에 필요한 기술 연습. 협력에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토론을 하거나 역할극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활동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학생들이 함께 일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연습함으로써 학생들은 스스로 그리고 동료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 그룹 환경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귀중한 기술이며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협동 기술을 연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 작업이나 토론 참여 등 공동 작업이 필요한 작업을 식별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협동 기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할 때의 이점. 함께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많습니다. 협력은 학생 간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의사소통, 문제 해결, 리더십과 같은 귀중한 생활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은 학업성과 향상과 행동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 협력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신뢰감과 소속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불일치. 갈등 해결에 있어 불일치는 그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논쟁을 촉발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불을 지피는 대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의견 불일치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의견 불일치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너무 뜨거워지면 한 발 물러서서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통제하고 나면 이제 의견 차이를 표현할 차례입니다. 말투와 말투를 정중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공격하는 대신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나 추측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세요.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종종 도움이 됩니다. 타협은 갈등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며 합의에 도달하려면 양측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요구사항을 나열하기보다는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고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동의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말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의 예로는 상대방을 방해하지 않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을 유지하는 것,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당신이 들었다는 것을 자신의 말로 반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도움을 구해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일치가 스스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상담사에게 이야기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참석하면 갈등 해결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존중하고 건설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설명된 전략을 따르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의견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두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솔루션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하기.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리소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폭력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사, 학교 심리학자, 교사 등 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의 원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과 신뢰할 수 있는 성인 간의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택해야 하는 행동 유형을 모델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도움을 청하도록 격려하면 심각한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역할 모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룹 프로젝트 작업, 실제 시나리오 토론, 어려운 상황 처리 방법에 대한 토론 등 협업을 촉진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한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면 도움을 청하는 것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갈등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적절한 행동의 모범을 가르쳐줌으로써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학생들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논의된 주요 전략에는 그룹 문제 해결 활동 개발, 적극적인 경청 및 상호 존중 장려, 타협의 중요성 강조, 협력 환경 조성,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건설적인 방법, 교육,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은 함께 협력하고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함정. 많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이 가난이나 가정의 어려움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모든 폭력이 동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학교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공격,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성공하려면 폭력 유형에 맞게 예방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학교 폭력이 처벌을 통해서만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학생들로부터 더 큰 소외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교 행정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의사소통 없이는 신뢰와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 폭력이 저절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